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사이의 갈등이 극에 치닫으면서 결국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가운데 민주주의 진영인 제1세계와 중립국인 제3세계에 해당하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두고 동시다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인류 역사를 봐도 매우 드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도 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죠. 러시아 은행들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들은 EU 국가들로의 수출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러시아의 국가신용 등급을 디폴트 임박으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6단계나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MSCI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고 제재 폭격으로 인해 루블화의 가치 또한 폭락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죠. 더군다나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 또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없이 다른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대러시아 제재 기조에 동참했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탓에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2월 24일 국제사회의 기조에 발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미국이 지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서방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는 등 전쟁 외적인 부분에서 경제 제재 회복을 도울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문에서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고 무력이 아닌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중국에도 예외 없이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중국도 자신들의 나라가 피해받는 것은 원하지 않아 공개석상에서 입장 발표에 더욱 신중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과 발맞추며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개인 단체 비자 발급 중단 및 자산 동결, 금융기관 자산 동결, 반도체 등 수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더군다나 이러한 발표 이전에도 러시아에 대한 채권 발행 및 유통 금지 등 제재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 중 하나인 유니클로는 정부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속의 각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죠. 실제로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올을 비롯해 루이비통, 셀린느 등 엄청난 명품들을 거느리고 있는 프랑스의 기업 LVMH가 러시아에 있는 모든 매장에 문을 닫고 애플,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보잉 등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했음은 물론 이케아와 같은 유럽계 기업들 그리고 토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들도 연달아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유니클로는 러시아에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뜬금없이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유니클로를 가지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타다시는 의류는 삶의 필수품이다. 러시아 국민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 권리가 있다며 유니클로가 러시아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애플과 같은 IT 사업이라면 정지할지도 모르지만 의류는 다르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엄청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유니클로가 돈에 눈에 멀었다. 러시아 국민들이 옷을 못 입는 건 걱정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은 걱정이 되지 않나? 자기네들이 대단한 줄 안다. 러시아 애들이 유니클로만 입고 사나? 그냥 이 기회에 다른 경쟁자들이 없을 때 한탕하겠다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반응들이 이어졌죠.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유니클로와 같은 스파 브랜드들인 자라와 H&M은 일찍이 러시아 철수를 발표했으며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모두 러시아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유니클로가 이들이 떠난 러시아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 러시아에 진출한 유니클로는 지난달 28일 기준 아시아 외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인 5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 때문이라는 시선도 존재하였죠. 하지만 결국 유니클로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경쟁 기업인 스페인의 자라의 경우 러시아의 유니클로보다 10배나 많은 무려 5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한 점. 그리고 유니클로의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타다시 회장의 설명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난만 초래한 점으로 인해 경쟁 스파 브랜드의 철수 선언에도 영업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을 5일 만에 철회한 것이죠. 따라서 결국 유니클로도 현재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둘러싼 상황 변화, 영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사업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내에서 운영하는 유니클로 매장 50곳과 인터넷 판매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중단된다고 덧붙였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유니클로가 과거 일본이라는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행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방패로 미국과 최우선 우방국이 되었죠. 5년 뒤 6.25 전쟁이 터지자 유엔군이 비참 전국 중 전화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있었으면서도 한국과 가장 인접한 일본을 병참기지와 주둔 지역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유엔군들이 주둔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데 필요했던 물자를 생산해 판매한 돈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미군들을 위한 군수품들을 생산하면서 최신 기술을 손에 넣고 미국식 대량 생산 기술을 배웠죠. 6.25 전쟁 이전만 해도 미국은 일본이 다시금 전쟁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일본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한하려고 하는 등 일본의 경제 회복에 소극적이었으나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군수물자 생산 공장이 필요해지자 이 계획을 수정해 일본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와 비교하여 주체는 다르나 결국 유니클로도 전쟁 특수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현재대 러시아 제재를 펼치고 있는 전 세계의 간략한 상황과 더불어 초기에는 러시아에서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성화에 모시고 이를 철수한 유니클로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70년 전과는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일반 시민들 또한 시시각각 현재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볼 수 있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간 특수를 노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러한 유니클로의 행위도 즉각적인 비판을 통해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르게이 코르순스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니클로의 행보에 대해 러시아인의 기본적인 니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보라며 유감이라고 발표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네티즌들 또한 유니클로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었죠. 그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다, 부끄럽다, 일본의 수치 등 반응이 나오면서 결국 유니클로가 백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수참 문제를 야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유니클로였기에 이번에도 저는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본에서도 자신들의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조금이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